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발견한 삶의 의미, 철학적이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고도를 기다리며는 읽고 나면 이상한 기분이 남는 작품이다. 분명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책을 덮고 나면 오히려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남는다. 두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도다. 그런데 고도는 오지 않는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설명하지도 못한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정말 오기는 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계속 기다린다. 그리고 또 기다린다. 이 단순한 상황이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우리 역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자라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 성공하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는다.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된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면은 단순히 두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가를 묻는 작품처럼 느껴진다. 이 글에서는 작품의 줄거리를 단순히 정리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기다림, 희망, 무의미, 관계, 자유, 시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도를 기다리며 줄거리. 고도를 기다리면은 아일랜드 출신 작가 사미엘 퀘케트의 대표적인 희곡으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인물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장 독특한 점은 이야기가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 고도를 기다리지만 고도는 끝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막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 어느 황량한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도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고도가 정확히 누구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에스트라공은 떠나고 싶어 하지만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농담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대화는 자꾸 반복되고 서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포조와 럭키라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포조는 럭키를 끈으로 묶어 데리고 다니며 명령합니다. 럭키는 포조의 명령에 따라 춤을 추거나 생각을 말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관계와는 또 다른 모습의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포조와 럭키가 떠난 뒤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은 자신이 고도의 심부름을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전합니다. 고도 씨는 오늘은 오지 않지만 내일은 올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고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하면서도 다음날 다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1막이 끝납니다. 2막 다시 시작되는 기다림.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런데 무대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에는 전날과 달리 잎이 조금 생겨 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다시 그곳에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날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에스트라공은 어제 이곳에 있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블라디미르는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만 그 기다림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포조와 럭키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포조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럭키 역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포조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소년이 나타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소년에게 고도에 대해 묻습니다. 소년은 고도가 오늘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고도 씨는 내일은 올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기다리기로 합니다. 에스트라공은 떠나자고 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이렇게 끝납니다. 두 사람은 떠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도는 끝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핵심 줄거리. 이 작품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린다. 고도는 오지 않는다. 두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대화하고 시간을 보낸다. 다음 날에도 다시 고도를 기다린다. 소녀는 고도가 내일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고도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작품의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누구인데? 하지만 바로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고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 신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희망을 의미하는 것인지, 행복이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작가는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독자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 고도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과 연결해서 보면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기다림입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직장을 구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언젠가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고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현재의 삶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의 줄거리는 단순히 두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은 왜 기다리는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다리던 것이 끝내 오지 않는다면 삶은 무의미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일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으며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쉽게 답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학생은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취업준비생은 합격을 기다린다. 직장인은 주말을 기다린다. 부모는 아이가 조금 더 자라기를 기다린다. 사업가는 성공할 날을 기다린다.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기다린다. 외로운 사람은 좋은 인연을 기다린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언젠가 해보겠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다림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버릴 때다. 이것만 해결되면 시작해야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돈을 조금 더 모으면 여행을 가야지. 시간이 나면 부모님을 찾아가야지. 성공하면 그때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현재의 삶은 계속 미래를 위한 대기실이 된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대신 미래를 기다린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 속 두 인물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하다.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고도가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우리 역시 비슷한 순간이 있다.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삶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목표가 하나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고민이 생긴다. 돈을 벌면 돈을 지키는 문제가 생긴다. 결혼하면 결혼 이후의 문제가 생긴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로서의 고민이 생긴다. 성공하면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결국 이 인간은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한 뒤 또 다른 목적지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목적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해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지 모른다.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더라도 오늘의 하루를 살아야 한다.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더라도 오늘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성공을 기다리더라도 지금의 작은 성취를 인정해야 한다. 좋은 사람을 기다리더라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인생은 결과가 완성되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인생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다. 2부.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때로는 현재를 빼앗기도 한다. 작품에서 고도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에게 고도는 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나 성공, 행복, 미래의 의미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도의 정체를 하나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도가 언젠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믿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작품이 우리 삶과 더 가까워진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고도가 있다.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인정받을 거야.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믿음은 때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그래서 희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희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희망이 현재의 삶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을 희생한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을 기다리기만 하게 될 수도 있다. 오늘은 참고, 내일도 참고, 조금만 더 참고, 언젠가 모든 것이 좋아지면 그때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언젠가가 와도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희망과 현재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 것. 목표를 가지되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도 존중하는 것. 성공을 꿈꾸되 성공하지 못한 현재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언젠가라는 단어를 조금 경계하게 되었다. 언젠가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이 말들은 듣기에는 희망적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위험도 있다. 언젠가가 너무 많아지면 오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주 작은 형태라도 오늘 시작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행을 언젠가 가고 싶다면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다. 책을 쓰고 싶다면 한 문장이라도 적을 수 있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짧은 전화라도 할 수 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10분이라도 걸을 수 있다. 행복을 기다리는 대신 행복으로 가는 작은 행동을 오늘 시작하는 것이다. 고도를 기다리면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어쩌면 이것이 기다림을 삶으로 바꾸는 방법일 것이다. 3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삶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건이 뚜렷하게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다리고, 대화하고, 다시 기다린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가진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흔든다. 우리는 보통 삶에도 명확한 구조가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고생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좋은 사람이 뜻밖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당장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긴다. 아무런 보장이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철학에서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다.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반드시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인간의 역할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의미가 처음부터 완성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의미를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가족과 함께 먹는 저녁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책 한 권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될 수 있다. 작은 친절도 마찬가지다. 내가 건넨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는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쉽게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그런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종종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한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다. 결국 삶의 의미는 반드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이 생각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다. 세상이 언제나 공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해도 정직하게 살 것인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것인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들이 하나씩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만든다. 그래서 삶의 의미는 고도가 왔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 생길 수도 있다. 4부. 함께 기다리는 사람의 소중함.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고도를 기다림에서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두 인물의 관계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떨어지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결국 함께 있다. 이 모습은 인간관계의 묘한 본질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 하면서도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은 두려워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귀찮을 때가 있지만 아무도 없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 사람이 없으면 허전하다. 이 모순은 인간관계에서 흔히 나타난다. 우리는 완벽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가족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친구도 내 모든 감정을 알아차릴 수 없으며 연인도 모든 순간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인간에게는 누군가와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삶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면 조금 견딜만해진다.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다.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괜찮아. 같이 있어줄게라는 말이 더 큰 힘이 될 때도 있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효율성으로 평가한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좋은 인맥인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쩌면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일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함께 있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관계는 삶의 불확실성을 견디게 해준다.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정답을 알려줄 수도 없다. 하지만 함께 있어줄 수는 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반드시 완벽한 조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다. 늘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기다리느냐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싶다. 고마워. 잘 지내? 힘들지?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을게. 이런 짧은 말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5부. 고도가 오지 않아도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작품을 다 읽고 가장 오래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다. 고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처음에는 이 질문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기다리던 사람이 오지 않는다.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다림은 실패한 것일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고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했고 서로를 필요로 했고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이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 합격했는가? 성공했는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목표를 이루었는가? 하지만 삶의 대부분은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결혼하기 전의 시간, 취업하기 전의 시간, 성공하기 전의 시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다면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의 삶을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과 삶이 실패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오늘 열심히 살아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날도 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의미 있는 하루다. 책 한 페이지를 읽었다면 어제보다 조금 달라진 것이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건 역시 삶의 한 장면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거대한 성공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은 대부분 작은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실수하고 다시 배우는 것, 사랑하고 다투고 화해하는 것,
때로는 지치고 쉬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이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고 난 뒤 나는 기다림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선택한다. 어떤 말을 할지, 누구와 함께 있을지,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을 지킬지, 오늘을 어떻게 보낼지를 선택한다. 고도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없애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더 중요해진다. 고도를 기다리며가 내 삶에 남긴 7가지 질문.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적어보게 되었다. 1.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돈인지, 성공인지, 사랑인지, 인정인지, 혹은 어떤 사건인지 돌아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그것이 오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위. 나는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만 바라보다가 오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오늘의 행복을 미래의 보상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본다. 3. 내가 원하는 성공은 정말 나의 것인가?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원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성공의 기준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가? 높은 직위에 올라야 하는가? 유명해져야 하는가?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성공일 수도 있다. 4. 결과가 없어도 계속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꽤 중요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좋아하는 일, 칭찬받지 않아도 계속하고 싶은 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활동일 가능성이 있다. 5. 나는 누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가? 인생에서 함께할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생각해 본다. 6. 고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준비해야 한다. 7.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은 생각만으로 끝나면 삶을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행동으로 내려와야 한다.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다. 오늘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오늘 산책을 할 수 있다. 오늘 미뤄둔 일을 조금 시작할 수 있다. 오늘 고마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아주 작은 행동이면 충분하다. 인생은 결국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무리.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고도를 기다리면은 나에게 인생이 반드시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만들고 미래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때로는 기다리던 일이 오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온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답을 쉽게 찾지 못하게 만드는 책에 가깝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나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옆에는 누가 있는가? 이 질문들은 책을 덮은 뒤에도 계속 남는다. 어쩌면 그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힘일 것이다. 삶에는 완벽한 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해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늘을 살고,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실수하고, 다시 시작하고, 작은 의미를 만들어가면 된다. 고도가 올지 오지 않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기다림 때문에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 돈이 생기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돈이 없는 오늘에도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한다. 성공하면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성공하지 못한 지금의 자신도 존중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랑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이다. 그러므로 고도를 기다리면서도 오늘을 살아야 한다. 기다림 속에서도 웃고, 기다림 속에서도 사랑하고, 기다림 속에서도 배우고, 기다림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평생 무언가를 기다리기만 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의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어쩌면 그것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인지도 모른다.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도가 오지 않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 오늘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